그런데 이제 각 치과마다 네. 이제 근로에 대한 상황이 너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다른 원장님들 비슷할 것 같은데 주 5일 근무에 40시간 근로 시간을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주 5일 근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개념으로는 알고 있고요. 네. 예, 주 40시간에 초과 근무 12시간까지만 네. 합의하에 지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에 공휴일이 끼었습니다. 앞에 말한 빨간 날이.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요? 공휴일은 보통 이제 그 치과 같은 경우는 월급제로 많이 하세요. 뭐 연봉제가 됐더라도 월급 기준으로 이제 임금을 주시니까 사실상 그 월급 안에는 일을 안 하더라도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특별하게 다른 뭐 금액을 더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공휴일날 일을 시키시면 별도로 150%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150%를 따로 계산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공휴일날 그 문을 여는 저희 치과가 있다면 포괄 역산 방식으로 해서 뭐 8시간 분이면 8시간 분, 7시간 분, 7시간 분을 그 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산입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방식은 뭐 다른 치과들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야간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휴일 진료를 하는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을 많이 받고 뭐 컨설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주 40시간은 곧 주 5일제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법 어디에도 주 40시간을 주 5일 동안 근무시켜라라는 법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 휴일이가 대신 일주일에 하루는 있어야 되니까 6일 동안 근로를 시켜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치과에서 이점이 있느냐 하면 보통 대부분의 치과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근무일로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뭐 휴일 근로라든지 아니면 연장 근로로 별도로 잡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치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근로일로 잡아 놓고 하루의 근무 시간을 7시간씩 5일, 그리고 토요일은 5시간 이렇게 잡아 놓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에 40시간은 똑같아요. 이건 이제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정근로일이 6일이었을 때와 5일이었을 때에 이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쉬겠다라고 하면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는 그렇게 계약서가 안 쓰여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날 지금 진료하시죠. 네. 진료하시는 분이 같이 나와야 되는 뭐 치위생사가 나 토요일날 저기 휴가 좀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쓰세요 합니다. 그거는 근데 대신 개념적으로 보면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예정된 근로일을 쓸 수 있는 거지 이날 토요일은 원장님 병원 같은 경우 휴일이나 휴무일이거든요. 네. 그때는 연차휴가를 쓸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7시간씩 5일하고 토요일을 5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치과라면 토요일날 쉰다면 그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념적으로 쉬게 해주는 건 똑같은데 연차가 하나 더 소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사후적으로 정산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연차 너는 5개를 당신은 안 쓸 거니까 5개 분을 월급에다가 녹여 놓겠다. 이거는 연차 휴가를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1년에 연차가 15개가 있는데 쓰다 보니까 뭐 10개밖에 못 쓰고 5개가 남았다. 그러면 그 연도가 끝나면서 5개를 사후로 정산해 주는 건 가능한 거고요. 오해를 제가 좀 막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전에 당신은 10개만 써, 5개는 못 써. 그걸 우리는 월급 안에다가 넣어줄 거야. 이거는 개념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에서 어떤 합의에 의해서 써 놓는다 하더라도 그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그거는 얘기죠. 이제 뭐 명확하게 금액 자체가 나온다면 뭐 노동부에서는 인정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행정 지도 사항이 됩니다. 연차 휴가에 대한 사전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차 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에서 5인 이상이란 것은 어떤 뜻인지요? 원장님은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네. 뭐 파트타임 직원은 뭐 해당이 되는 건지,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상시 근로자 수 개념은 약간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아마 띄워 주실 것 같고요. 우선 정리하자면 그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는 외국인, 그다음에 뭐 불법 체류자, 파트타이머 이런 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대표자는 빠집니다. 그럼 보통 원장선생님이 되겠죠. 원장선생님들은 빠지고 그 외에 대표자가 아닌 분들은 다 근로자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볼 때는 영업일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월 개념 월 평균 한 22일 정도가 돼요. 그럼 22일 동안 예를 들면 1일 날 5명이었고 2일 날 4명, 뭐 3일 날 뭐 2명, 그다음에 6일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들어오는 인원수들이 있죠. 영업일에. 보통 보면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뭐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또 일주일에 몇 번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계속 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 그 일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영업일수에서 평균을 내는 거죠. 자, 그렇게 개념으로 해서 5명 이상이 되면 5명 포함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되고요. 근데 다만 5명 미만이 될 때도 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5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4.5명이든 뭐 4.1명이든 4.9명이든 이렇게 됐을 때는 5인 이상이었을 때가 영업일수 중에 2분의 1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야. 특정일 날 뭐 20명이 들어왔다가 어떤 날은 이틀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22일의 영업일 중에 11일 이상 5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네, 이런 기준으로 또 5명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정리가 하나 됐고요. 두 번째 아까 파트타이머 얘기하셨죠. 파트타이머는 4시간 일하면 2명을 1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8시간을 1명으로 보니까. 근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4명짜리를 2명을 쓰면 4시간짜리를 2명을 쓰면 근로자는 2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이머를 여러 명 쓰시는 건 근로자 숫자가 는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부부 치과가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등재시켜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근데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동거의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우리 치과에서 일을 하는 동거의 친족이 있다면 근로자 숫자를 셀 때는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뭐 부인, 그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3명이서 온 거죠. 결혼 안 한. 그렇게 되면 여기선 갑자기 근로자 숫자가 5명이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2명인데 근로자 숫자를 셀 때는 5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파트타임은 뭐 예를 들어 치과에 뭐 치과를 좀 깨끗이 해주셔 도와주신 이모님이 뭐 1시간을 오셨다 가셨든 뭐 30분 오셨다 가셨든 근로자 한 명으로 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뭐 개념적으로는 다른데 원칙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한 명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자 숫자를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어쨌든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국 5인 이하의 사업장도 비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5인 미만의 그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의 이탈이 예상되는데요. 향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이것이 적용될 예정인지요? 이거는 입법자들의 이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국회의원들께서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점점 뭐 이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히 뭐 특정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자들 측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이 5인 미만 전면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들도 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영세 사업장들이고 그리고 그 사업장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은 어떤 입법화가 뭐 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군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데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행정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이제 형사적으로는 휴가를 미지급, 연차 휴가를 미지급하거나 휴일을 미부여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행정지도나 이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법적인 설명이고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휴일이나 휴가는 돈으로 환가가 됩니다. 돈으로 환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휴일을 못 쉬었다, 휴가를 못 갔다라고 하면 금전 보상 채권이 남게 되거든요. 그걸 주지 않으면 이제 보통 임금 체불로 문제가 이제 비화가 되고,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돈만 주시면, 미지급된 돈만 주시면 그 불처벌 단원이 들어간다면 처벌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엄청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예, 만약에 나중에 환가해서 돈만 이제까지 안 주셨다면 금전만 제대로 주시면 크게 걱정은 하실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치과 운영이 어렵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에 대해서 외면하기보다는 정확히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무사님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이제 법적인 권리의식이 많이 이렇게 증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그러시고, 이제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법적으로 몰라서 못 지키신 건 있지만 일부러 안 지키거나 뭐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인 거, 근로계약서만 잘 적으셔도 이 문제의 70-80%는 예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조금 세심하게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너무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들을 좀 보시면서 뭐 자문노무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뭐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만 좀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부산치과의사회는 늘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